오늘은 크게 시간 관리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느냐, 이게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교라는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 생활 동안에 도대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타임 테이블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펼쳐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간 관리 잘 하시나요? 예, 다이어리 쓰는 거, 기록을 세우는 거, 그죠? 딱 일정한 시간을 분량을 나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그 다음 기본적으로 시간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어떤 행복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이제 전공에서 잘하고자 하는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 돼요.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대학생 여러분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20대도 그럴까요? 네, 역시 여러분도 빠르게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어느새 내가 대학생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들 드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20살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50대까지 구질구질하게 일하지 않는다. 인생은 쿨하게 40대에 끝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50대 때는 세계 여행이나 하면서 룰루랄랄라 이렇게 살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저는 진짜 인생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끝난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은 정말 총알처럼 흘러갑니다. Life is shor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산모가 있는데요. 이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처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날아가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청년이 되고요. 어느 순간 중년이 되고 어느 순간 장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종착지는 어딘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게 도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일장 중독이라고 합니다. 깨어나보니 내 인생이 다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과장법이 되게 심한 종교입니다. 제가 종교 폄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요. 찰나라고 합니다. 이게 찰나가 뭐냐면 눈을 깜빡 이렇게 하는 순간 인생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과장법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인류의 전체를 바라본다든지 어떤 생명체의 전체를 우주 전체를 바라본다라면 진짜 우주의 눈에 깜빡이 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게 한 개인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요. 사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머무름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무한히 연속되는 흐름이에요. 한 개인의 존재와 상관없이 영속적으로 흐르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시점 간의 사이, 간극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대학생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 기간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다니거든요. 저도 10년을 다녔거든요. 직업군인으로 갔다 온다라고 복학해가지고 5년 만에 복학을 하다 보니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 기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과제물을 한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정해놓고 사귀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시간 이렇게 떼놓는 이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을 가용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시간을 별도로 따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익을 내가 800점 이상은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여러분이 특정한 시간을 떼놔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을 가용 시간이라고 하고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잡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간에는요 하나가 직선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다시 여러분이 10대로 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못 가죠. 저도 10대에서 다시 여러분처럼 20대까지 절대 갈 수 없는 이런 직선적 시간관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원형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돌 김영옥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철학자분인데요. 이분은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모습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가 더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나가 계단형 시간관입니다. 이걸 하나씩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첫 번째가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그냥 머무름 없이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간관입니다. 저도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할 때 여러분 학생들과 더불어서 졸업한 선배들 한 대학에 전체를 모아두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의 학교의 모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좋아했던 남학생도 40대가 되어서 이제 찾아와 있었죠. 그때가 저도 40대였고요. 그때 이야기했을 때 다시 20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그 졸업하신 선배님의 거의 7, 80%가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되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 돌아가고 싶냐 했더니요. 20대는 너무나 불안하다. 그때 너무나 불안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속에서 다시 불안한 그렇다라고 그 속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치열함 그런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절대 안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와 이런 표정 눈빛도 받았었는데요. 지금 나이가 50대가 되고 50대 중반이 되니까요.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내 모든 것 다 유지해주고 몸만 간다라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도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밑바닥에 들어가고 그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쌓아 나가는 인생의 재미가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형적 시간관입니다. 봄이 오고 지금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는데 다시 여름이 순간적으로 덥다가 왔다가 하다가 다시 어느 순간 완전히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오겠죠.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무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침이 오고 일어날까 말까 갈등을 하면서 알람을 집어 던졌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점심이 되었는데 아무도 밥을 안 챙겨주네. 뭐 해먹을까? 배달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저녁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도대체 언제 끝내지 하는 순간 고등학교를 여러분 벌써 졸업했죠? 어느 순간 대학도 졸업할 거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래도 취업은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도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형적 시간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면요. 저는 이걸 변화적 시간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시간 직선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원형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때 동기들이 있어요. 너도 고등학생이고 너도 중학생이고 그럴 때 있죠. 너도 대학생이고 너도 아르바이트생이고 나도 같은 아르바이트생이고 너도 나중에 직장을 다니면 조그만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너도 뭐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나도 뭐 같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차이가 나느냐면 변곡점입니다. 인생이 변화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그만두거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국가를 이동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적 시점에서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나이만 들면 나도 아빠처럼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된다라는 것은 즉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다 잘 풀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소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몰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차이 나느냐?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걸 저는 30대 중반에야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은 조금 더 빨리 깨달으시고 삶의 과실들을 제대로 좀 따시고 즐기시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기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면 더 좋겠죠.